일단 요러한 가운데 자, 우린 요걸 봐야 됩니다. 짠! 이재명께 자꾸 하나씩 터지고 있어. 지금까지 오만 유튜버, 저도 그랬고, 지금 야 이거 지역화폐 코나아이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 뭐야 떠들어도 잠자코 있었는데 기사가 드디어 정확하게 보다 명확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측근 취업 집합소.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이재명 공약으로 경상원 설립, 관리 홍보에 한해 예산 340억, 정부 기관과 업무 겹쳐, 옥상옥. 필요 없는 기관인데 왜 써? 원장 이사장 등 이지지자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를 관리 감독하고 지역화폐를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경상원이라는 출자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주변 인사들을 고액 연봉에 원장, 이사장 등 요직에 앉혔던 걸로 드러났다. 아니 경기도에서 그냥 코나아이랑 1대1로 관리하고 감독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경상원이라는 출자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했냐 이거야. 그리고 왜 주변 인사들은 고액 연봉에 원장, 이사장 등 요직에 앉혔냐 이거야. 안 그래요? 전국 16개 지자체는 경상원 같은 혹은 유사한 기관을 세워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지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요. 양금희. 우리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일하는 의원들 우리 응원해줘야 됩니다. 자, 경기지사 시절 1호 공공기관 공약 경상원. 자, 블라블라블라. 코나아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설립됐다. 코나아이와 같이 짜옹 헤쳐먹기 위해 설립됐다고 보면 맞겠지. 이게 성남도공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성남도공과 화천대유와 똑같은 구조예요. 굳이 만들 필요 없는 성남도공을 만들어가지고 화천대유랑 짜옹하고서 모든 책임은 성남도공의 무능함으로 지금 떠넘겨버린 거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몰라. 이거 경상원에서 한 일이야. 그러니까 바지 사장인 거지. 요런 식으로 법인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경기도에서 이지랄병을 떨은 거지. 출연금 341억 1200만 원. 총 직원 76명. 월급은 인원 월급이 1062만 원. 본부장 팀장급이 507만 원. 이 후보가 임명했던 초대 원장 임모 씨. 이 후보를 따라서 경기시청,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다. 이사장 출신 박모 씨는 이 후보 지지 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전부 다 돈 받고 또 이재명 지지 모임에서 또다시 활동하고 그 후원금 걷어갖고 또다시 이재명을 다 갖다 주고 완전한 선순환 구조지. 기업으로 치면.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팀장 5명, 전원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출신이다. 자, 그리고 코나아이 출신이 또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 요 자세한 후속 보도들 계속 나올 겁니다. 요거 지켜봅시다. 요거 계속 터뜨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9월달부터 이재명은 낙마할 것이다. 후보가 교체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물론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새끼 수준 낮네. 좆도 모르는 놈이 뭔 개소리를 떠들어. 이러면서 욕 많이 먹었는데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재명을 그렇게 물고 빨던 북한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찌찌살을 까기 시작하고 민주당 새끼들이 갑자기 이재명 말을 듣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남미를 갔던 서른이나 김종민이나 이낙연이나 박주민이나 최근에 전부 다 주댕이 꾹 닫고 있어. 이상하죠? 민주당의 헤비 스피커들이 갑자기 주댕이를 다 닫았어. 김건희만 까고 윤석열만 까고 이재명 어떤 띄워주기 쉴드질에 전혀 동참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추미애는 막 튀어나와서 무언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건 뭘까? 저는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구가. 이재명은 날릴 거리가 정말 많다. 일단 요거 후속 보도들 계속 나올 것이다. 이재명 날릴 거예요. 제가 요거 한 개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뉴스가 나왔어. 짠! 송영길 내일 발목 수술 14일 업무 복귀. 뭐지? 지금 날이 바뀌어서 새벽이 돼서 9일이에요 5일 4일이지. 발목을 수술한대. 발목 힘줄 파열 수술 받을 예정. 내일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하죠? 뭘까?
루비방 누나, 제명활, 내가 씨부리면 다 믿더라고. 크크크크. 그 소름 돋는 웃음소리. 허허허 막 이지라는 거. 아 진짜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 저는 후보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권 교체님 계제명 교체가 된다는 말인가요? 예, 저는 교체된다고 생각해요. 자, 발목 힘줄이 파열됐대. 힘줄이란 건 뭡니까? 인대예요. 인대. 저 발목 인대가 몸에서 굉장히 튼튼한 부위입니다. 저 인대 수술 많이 받아봤어요. 여기 뭐 손이라든지 저 손 보면 흉터가 좀 많습니다. 보이나? 여기라든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뭐 오른손 뭐 이런 데 피부 이식도 좀 받았고 보면 발목도 인대 끊어졌고 손가락도 인대 끊어져서 뭐 요 같은 건 올려쳤는데 이빨이 꼽혀가지고 손가락 뼈도 좀 부러지고 인대도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최소 2달 정도 기부스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발목 인대 수술 받고 2달 병원 입원해 있었는데 2달은 아니구나. 한 2주 입원해 있었구나. 2주 넘게 제가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 갑자기 내일 발목을 수술해? 그리고 5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난 이상한데?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 원경 스님의 입적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발목을 접질러서 검사를 받았다? 그냥 나오는 길에 발목을 덜컥 이래가지고 인대가 파열이 되나? 나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타다가 어려졌을 때 굉장히 크게 뒹굴러서 인대가 끊어졌는데, 혹은 점프했다가 높게 점프했다가 떨어지면서 낙상, 그럴 때 발목이 접질린 상태에 온 체중이 실리면은 그럴 때 인대가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인대가 조금 찢어지거나 늘어난 정도로는 그냥 방기부스하고 맙니다. 수술이라는 건 일단 살을 찢는다는 건데, 살을 찢는다면 인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아예 끊어졌거나,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다는 건데 그냥 걷다가 인대가 그 정도 파열이 온다? 저는 요게 조금 이상하다. 이 시점에. 왜 이 시점일까?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파란 하늘님도 저도 발목 부러져서 3주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져도 오래 깁스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인대가 파열이 됐고 단 3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고? 오늘 수술한대요. 오늘 9, 10, 11, 12, 13, 5일이구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고회의가 있거든요. 최고회의. 여기서 똥 유탄 안 맞으려고 쓱 피하고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나온 뉴스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고 지역화폐 공공기관 요거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요거는 빼박이라고 봐요. 저는 요건 빼박이에요. 코나아이는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대장동보다 더 쉽겠지. 빠르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그죠? 하고 또 무엇이 나오는가? 이재명이 며칠 전에 똥을 싸질렀어. 윤석열 특검 거부시 범인이다. 그런데 특검은 우리가 받아라 계속 광광 했는데 이 새끼가 이건 우리가 하던 말을 지가 하는 거야. 예전에 우리 국정감사 할 때 우리가 저 팻말 들고 있다고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데 되려 지가 윤석열 특검 거부시 범인이다. 이딴 지랄병을 떤 거지. 하면서 얘가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까지 얹어주고 쌍특검을 가자.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이 또 뭐라 그랬지? 짠!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특검 오래전에 나는 수용했다. 해봐! 질러봐 이 새끼들아. 수사하면 재미난 거 졸라 많이 나올걸? 우리 부산저축은행 딱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 문재양 씹새끼. 문재양 59억. 부산저축은행 하면 딱 문재양 59억이야. 그런데 그거를 수사하던 것이 윤석열이었잖아. 그러면 윤석열 뭐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완전 무결, 완전 깨끗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의심 가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윤석열 고속 승진,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한 무한 신뢰, 여기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전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부산저축은행을 윤석열이 수사를 했는데 그거를 부실 수사했다. 요거를 특검하자라고 지금 쟤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거를 윤석열이 당시에 수사하는데 내가 지금 수사 의뢰를 받았던 것은 문재인 건이 아니라 다른 건이야. 다른 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캐다 말았다. 미처 보지 못했다 하면 윤석열 땡이거든. 그런데 저걸 들춰보면 문재양에 대한 자료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문재양 뉴스가 많이 나올 거고. 안 그래요? 내용 한번 봅시다. 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재미난 것이 많이 나올 것. 재미난 것이 많이 나올 것. 의미심장한 얘기다. 지금 요거를 제가 봤을 땐 찌찌사가 요걸 던지면 윤석열이 안 받을 줄 알고 던진 거야. 안 받을 줄 알고 던졌는데 윤석열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특검 가면 타격이 너무 큰데? 부산저축은행 가면 문재양도 있지만 조국도 있어. 조국 운동학원도 있어. 이번 정권에서 이걸 냅둘까? 특검을 할 수 있게끔 놔둘까? 거기다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저질할 병 떨었으니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 야, 이거 어떡하지?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 지금 버퍼링 돌고 있나요, 혹시?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문재양 대통령, 문재양 부산저축은행 금감원에 전화까지 재론된 대장동 특검. 요때 부랴부랴 덮었지. 대장동 특검 이야기할 때, 대장동 국감 할 때 문재양 부산저축은행 살짝 나오니까 덮었어, 부랴부랴. 이 내용은 무엇이냐? 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 검사 윤석열 아니냐 하면서 엉겨붙었는데 국민의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뿌리를 찾아가면 노무현 정부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에 이른다. 루비방 누나가 다른 유튜브 3개 정도 보는데 유난히 깔롱만 버퍼가 심하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좀 편집을 해야겠네. 일단 쭉 보면은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렸을 때 문재양 당시 민정수석이 대주주의 부탁을 받아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연락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민정수석실 누구 있었어? 조국 있었지. 조국과 문재양이다. 응? 그래서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나서 2011년 사태까지 간 것이다. 이후에 문재양 대표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80억의 수임료를 받았다. 퍼퍼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이거 속상하네. 내용은 무엇이냐?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양을 특경 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양 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감원 국장에 전화 걸어 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고발 내용. 대책위는 문재양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수임료 59억 원도 수임료를 빙자한 청탁 대가이며 이중 10억여 원을 문 전 후보가 받은 것은 알선 수뢰에 해당한다. 근거가 없다면서 덮였었지. 이거 잘 나오고 있나? 여러분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제 화면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속상해. 문재양 회사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 받은 거 맞다. 문재양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 걸어 신중 처리 당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자, 야권 대세라던 문재양 후보와 그 회사 법무법인 부산 이들은 모두 거짓말을 했다.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되려 고발까지 했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 건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이끌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오히려 이종혁 전 의원이었다. 이종혁 전 의원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거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했었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었다.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라면서 민주통합당 지금 민주당이 이종혁 전 의원에게 거짓말했다면서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했었잖아. 하면서 개누리당에 공천 탈락을 요구했다. 하고
이종혁 의원은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결국에는 미끄러져서 의원직을 못했다 이거야. 그런데 얘가 사실로 밝혀진 거지. 이게 문재양이 부산저축은행에서 49억 원을 받았는데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도의료 고소를 하고 이 사람이 배지를 못 받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자, 요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까지 소환이 되는 겁니다. 하고 조국도 같이 소환이 될 수밖에 없다. 강민국, 조국 일가 갑질하는 채권 원리금 133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뭐 했다? 여기에 운동학원에 35억대인 동남은행이 있는데 여기 파산 관제인이 또 문재인 당시 변호사라는 거지. 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저축은행,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거의 10억 원에 대한 연대 보증 채권이다. 한데 요거를 수석실에도 관련돼 있고 조국 일가 웅동학원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덮으려고 지금 저지랄병 떠는 거지. 조국 일가 채권 3,300억 원 안 갚아. 캠코 추심 의지 부족. 조국 일가가 돈을 갚지 않는데 캠코는 추심을 하지 않는다. 조국 일가가 나라 돈을 빼먹었는데 캠코에서 추심을 하지 않고 있어. 버퍼링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을 다시 팔게요. 속상하네요. 버퍼링이 너무 강력하다. 버퍼링 때문에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조국 일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3억. 우리 돈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추심해야지. 왜 캠코 새끼들은 조국 일가 채권 133억 원 안 갚냐 이거야. 그리고 찌째명이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아, 여러분 지금 또 버퍼링 돌고 있죠. 자, 그러면 찌찌사가 이걸 모르고 질렀을까? 아니다. 이 찌찌사는 알고 있었다. 보시죠. 2017년도에 이미 문재양 부산저축은행 의혹 비난글을 올렸다가 이내 삭제했다. 양식 서류에 빈칸 채우기에서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 지급 명령 신청 한 건에 100만 원 받은 게 노가다냐? 59억 원이 적은 돈이냐? 나는 20년 변호사 활동한 수임한 사건 다 합쳐도 50억이 안 되는데 59억 원이 적은 수임료라고 뭐 이런 내용을 썼다가 삭제했지. 요 새끼는 알고 있다. 이 새끼가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새끼는 알고 있는데 왜 했을까? 이유는 두 개 중에 한 게 아닐까? 윤석열 공격용이나 아니면은 문재양 공격용. 기조 두 가지 다 하거나. 윤석열이 안 받을 줄 알고 지른 거야. 첫 번째는 윤석열이 안 받을 줄 알고 지른 거야. 왜냐하면 문재양하고 엮여있고 윤석열이 봐줬다고 자기 딴에는 짱구를 굴렸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사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씨발년들아 주댕이 닥쳐라 하면서 칼로 확 잡아 찢으려고 주댕이를 이 새끼가 일부러 지른 거 아닌가? 근데 일부러 찔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재명의 낙마설, 후보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애들은 이재명을 더욱더 빨리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후보 교체될 것이다. 찌찌사는 지금 막 부글부글 하는 거야. 때문에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존경한다 했다. 갑자기 존경한다 그러니까 다 존경하는 줄 안다더라. 그 정책을 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했다가 또다시 진행한다고 했다가 정책 이름만 바꿔서 진행한다고 그러고 계속 말이 바뀌는 거지. 굉장히 쫄리는 거야 지금 찌찌사는. 이 새끼 봐봐요 또. 짠. 술, 담배 안 한 찌찌사. 일탈은 선택지에도 없다. 넘치게 사랑해주던 엄마 때문. 미친 새끼. 술, 담배 안 한 이재명? 아니 그래서 음주운전 걸렸어? 음주운전 걸린 놈이 술, 담배 안 했다고 지금 이지랄병 떠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소년공 시절에 자신이 일탈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것도 곧 후속 보도가는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왜냐면 찌찌사 사진 보면은 뭐 전혀 뭐 바르게 자라 보이지 않던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짠. 졸라 술 담배 할 것 같은데 동네 양아치 느낌 아니야?
어떻게 엇나가지 않았냐? 저는 엇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구라다. 이것도 개구라다. 소년공 시절에 술 담배를 안 했다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는 술 담배 안 한다는 얘기인가? 소년공 시절에 자신이 일탈하지 않은 이유가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어긋나지 않았다. 이지랄병 떨고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 새끼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신뢰 가십니까? 카고 요거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꾸 주변에서 와가지고 찌찌사한테 뭐라 하니까 이 새끼는 지금 마음적 여유가 없는 거야. 이재명 차별금지법 항의에 다 했죠? 다 했죠? 나 간다. 여기에 정의당이 잔인한 미소라면서 찌찌사를 찢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이 뭐라 그러냐? 다 했죠. 이 차가운 한마디는 이재명 후보의 인격 그 자체였다. 차별과 혐오로부터 삶을 지켜달라고 존재를 지켜달라는 절규에 찌찌사는 다 했죠. 웃음 띤 한마디하고 돌아섰다. 차디찬 두려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절한 국민의 절규 앞에 한 손 인사와 웃음 띤 그 차디찬 한마디는 잔인한 천사의 미소였다.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보고 갑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저와 이 땅의 성소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다 했죠?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다 했죠?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다 했죠? 이러면서 웃었어, 이 새끼. 다 했죠? 내가 저 새끼 표정 그대로 해볼게요. 눈이 이렇게 웃더라고. 여러분들 이걸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눈이 씩 웃으면서 다 했죠? 이러면서 돌아서면 가더라니까. 야, 이거 사람을 몰라 무시, 멸시, 괄시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 새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새끼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는 소년공이었고 졸라 어렵게 살았고 나도 장애가 있어서 절대로 장애인들을, 성소수자들을, 약자들을 나는 보호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의 편이에요. 라고 떠들던 게 찌찌사 아니야. 그런데 뒤에서 뭐라 그래? 출신이 비천하다. 출신이 비천하다. 더럽다. 다 했죠? 찌찌사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 출신이 비천해서. 내 주변을 캐다 보면 더러운 것이 많이 나온다. 아니, 출신이 비천해? 저거 아버지가 뭐 했어? 화장실 청소했어. 저거 엄마 화장실 앞에서 휴지 팔았어. 그리고 자기 형제들 광산에 일을 했어. 그리고 자기 동생은 청소부 했어. 그리고 지는 뭐? 노동자였어. 노동자, 도시 노동자, 화장실 노동자, 화전민,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화장실 앞에서 물건 파시는 분, 그리고 광산 노동자는 전부 다 비천한 새끼들이라 이거야. 비천하고 더러운 새끼들이란 얘기잖아. 안 그래요? 우리 국민들을, 노동자들을 비천한 계급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저 새끼는. 거기다가 저 새끼가 지금 온갖 비리 터져 나오는 더러움은 자신이 못 살던 시절에 저지른 것이 아니야. 지가 특권층이 되자마자부터 저질렀던 일이지 자신의 어떤 출신과 가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1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자신의 출신이 아니라 이재명 저 자체다. 저 새끼 얼굴 볼 날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